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학교 등 교육기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인지를 하거나 또 피해 학생이 피해를 알려왔다라고 하면 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학생 신분이라면 가해자가 같은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성인,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피해 학생이 지금 한 공간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또는 최대 7일 이내까지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해서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 또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폭력과 다르게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증거 수집, 목격 학생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또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피해 학생은 긴급 보호 조치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별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그리고 피해자 지원, 조력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보고를 하고 이후 학폭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성인일 때 성인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가 없겠죠. 다만 피해 학생에게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내려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모든 학교에 동일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 동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한다든지 또 디지털 기기에 있는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등의 강제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경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및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다라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2차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보면서 그 해당 유형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봤는데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대대적으로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강화되도록 한 전환점이 있었죠. 혹시 엠번방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촬영물 유포 행위 등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이 훨씬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 덕분입니다.